청주에 사는 농부 조육청 씨의 아침은 다소 특이하게 시작됩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유학자처럼 의관 정지하고 박정희의 사진에 절을 하며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사배를 올렸어요. 4번. 그래서 그 자세한 뜻은 모르지만은 제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나.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0월 26일에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의 생가나 묘소를 방문하여 그의 묘에 절을 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그를 극진하게 모십니다. 울산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종효 씨 부부도 마찬가지로 가게 안에 박정희와 박근혜의 사진을 붙여놓고 손님들이 항의하면 박정희를 열렬히 옹호합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고마움도 있고 또 믿음직하고 여긴 또 여러 사람이 보고 가고 하니까 정말 이거 너 걸어놓고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들었는 것 같아. 뭐 친일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니 뭐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막 그런 소리는 귀에 안 들어와다 그래. 이들은 흔히 말하는 박사모입니다. 박정희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의 딸인 박근혜에 박정희를 투사하여 생각하며 박근혜를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박사모가 어떠한 인간들이며 또 왜 그들이 2017년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영화는 초반부에서 박근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영화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박정희에 대한 농부 조육형 씨와 자영업자 김종효 씨 부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박사모는 엄밀하게 말해 박근혜뿐이 아니라 박정희까지, 즉 2명의 박씨를 사랑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사랑은 박정희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됩니다. 조육형 씨와 김종효 씨 부부가 박정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엄청 굶어 죽었지 뭐. 박 대통령 안 했으면 더 굶어 죽었지 뭐. 엄청 말도 못했다니까. 6.25 직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굶주림이라는 공포를 극복하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퇴진하기 2년 전인 2015년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7%가 박정희가 잘한 일이 잘못한 일보다 더 많다고 답했고 그 중에서 경제발전이 52%, 희망운동이 15%, 민생개혁이 12%, 국토개발이 8%를 잘한 이유로 차지했습니다. 박사모는 물론 기괴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조육형 씨와 김종효 씨 부부가 박사모가 된 이유, 즉 박정희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보편적인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비록 독재를 했지만 그럼에도 경제를 개발시켜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는 박사모가 사실은 매우 보편적인 정서에서 출발한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화는 박사모가 정상적인 집단이라거나 혹은 개발 독재라는 믿음이 올바르지는 않다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해 박정희 시대에 대한 왜곡된 노스텔지어가 어떻게 현대적 극우와 정치적 맹신과 교차되며 개발 독재의 신화가 어떻게 한 세대의 폭력적인 광신으로 이어지는지 해부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박근혜의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개발 독재를 우회적으로 정리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 비판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럼 과연 5.16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있는 유신이 없다고 할 때 과연 그 5.16을 비판하고 심지어 매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그 살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땅이 만약에 5.16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만약 나라가 없어지는 판인데 뭐 민주주의를 뭐 중단시켰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박근혜가 인터뷰에서 말했다시피 박정희의 개발 독재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제만 잘했고 정치는 못했다라는 식의 논리에 반박하며 경제를 잘할 수 있었던 기반이 정치를 잘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자면 정치를 잘 못한 기반이 경제를 잘 못한 것에서 나온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농부 조육형 씨는 젊은 시절에 새마을운동 마을 대장을 맡았지만 현재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생활하며 공핍한 삶을 영위합니다. 왜 조육형 씨는 뼈빠지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쓰러져가는 건물에 사는 독거노인이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육형 씨가 빈곤을 쫓아주었다고 그토록 숭상하는 박정희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편중된 박정희의 정책은 산업의 불균형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농업의 붕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모델에서 농촌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으며 비료수급 정책 실패 등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농촌의 궁핍은 심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 부채의 경우 1970년대 1만원 세대에 머물렀지만 1980년에는 80만 4천원 선으로 폭등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자부한 농업 자급화도 완전히 실패해 양국 자금률은 1970년 86.1%에서 1980년 56.0%로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1966년에서 1976년 사이 400만 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며 농촌은 고령화에 내몰렸으며 이는 조육형 씨와 같은 힘없고 돈 없는 빈농들만이 오늘날 농촌을 가득 채우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상호 농민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박상호가 추종하는 박정희 대통령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가 말했다시피 박정희에게 있어 정치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독재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듯 경제 역시 농농사와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영화의 주인공인 조육형 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영원한 약자로 주저앉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화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에 대한 박상호들의 찬양은 과학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박상호들의 박정희의 경제 개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잘 보면 윤석열 지지자들의 계몽령 프레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호는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하였기에 자신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믿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영화에서 박상호 회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형화 시위를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팻말을 폭력적으로 파괴합니다. 박근혜 10년만 더 연행해라. 씨발 이거 있냐. 또한 시위 연단에 오른 발언자는 박근혜 탄핵이 공산주의 세력과 개발자본주의 세력의 대결이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탄핵이 곧 박정희의 부정이며 박정희의 부정은 곧 자유대한민국의 부정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대한민국을 말아쳐먹은 강성 노조가 오늘 그 자리에 같이 처박혀 있습니다.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빨갱이는 뭘로 떨어져야 됩니까? 오늘 저 강화문에 모인 빨갱이를 몽둥이로 두드러지 않기에는 몽둥이도 아까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야고 뭐고 다 걷어차고 오늘 당장 계엄을 선포하셔서 강화문에 모인 저 빨갱이 100만 명을 모조리 잡아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타도하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고 소리 높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향해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박상호는 한국 경제를 부익부, 빈익빈 체제로 만들어버린 박정희를 향해 개발 독재를 넘어 개발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박정희를 향한 무차별적인 숭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몽령과 같이 박상호가 내세우는 그 개발의 프레임 역시 결국 개발이 없는 독재일 뿐임은 영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영화에서 비추어진 박상호의 모습은 그 개개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연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를 추종하는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이비 종교처럼 보일 뿐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영화 속의 박상호들도 힘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불쌍해서 어떡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은 박상호가 얼마나 무력한 극우 집단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생각해볼 만한 시사점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의 체제전쟁을 맺히며 정작 평화 시위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태, 다른 진영에 대해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태도,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을 마치 신처럼 충성하며 그들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영화 속 박상호의 모습은 서부 지법을 습격한 극우 지지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 탄핵 이후 우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인 소시민적인 극우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파괴와 폭력을 저지르라고 선동하는 일부 극우 정치가와 스피커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베와 같은 극우 커뮤니티는 방치되었고 그때 이 박상호는 오늘날 윤어게인으로 확대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단순히 박상호를 인간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극우 지지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할 작품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